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15개월째가 된 지금 국방력 세계 2위라는 명성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일들이 러시아에서 연거푸 일어나면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막강 흑해함대 기함이 실몰당한 데 이어서 정보함이 우크라이나의 드론보트에 망신을 당했고요. 여기저기 국경이 뚫리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 러시아가 과연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25일 러시아 흑해함대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기함인 모스크바호가 격침당하는 굴욕을 겪은 데 이어서 또다시 우크라이나가 보낸 원격조종 자폭 무인정, 그러니까 드론보트에 피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함대의 눈동자격인 정보함이 피격되었다는 것은 러시아군에게 지극히 망신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세 척의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그중 하나를 파괴하는 짧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반 크루스가 지난 24일 오전 5시 30분께 튀르키예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우크라이나 고속 무인정 세 척의 공격을 받았지만 모두 격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의 유리 이바노프급 정보함 이반 크루스를 공격하는 우크라 무인정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서 이 러시아군을 민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이반 크루스함이 쏘는 포탄을 피해서 돌진해가지고 이 전함에 부딪히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의 정찰함 이반 크루스와 우크라이나 드론이 만나면 정말 완벽한 매치다, 이런 말로 트윗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자체 분석 결과 영상에 등장하는 러시아 해군 함정이 실제로 이반 크루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반 크루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반 크루스는 2013년 건조돼서 2017년 취역한 정보함인데요. 이 전자전과 대공 미사일 방어, 통신 감청 같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쪽에서는 이 흑해함대의 정보함이 우크라이나군의 피격을 당했고, 북쪽에서는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가 역시 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의 모로초프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실리 골로베프 로스토프주 주지사는 이날 저녁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서 모롭조스크 지역에서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격추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지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가지고 이 러시아군의 보급기지라든지 주요 공격 거점을 향해서 직접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점령한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 등과 접경에 있는 이 로스토프주에는 우크라이나전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남부 군광구 참모부가 주둔해 있어서 이곳이 직접적인 타격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같은 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자포리자주의 베르단스크 지역도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자포리자주의 친러 행정부 요원인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베르단스크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베르단스크가 우크라이나군 최전선에서 약 100km 떨어진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사용됐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출신으로 구성된 친우크라이나 민병대가 22일과 23일 양일간 러시아 벨고로드주를 습격한 것은 크렘린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러 민병대는 러시아 자유군단과 러시아 의용대 등 두 개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공격에 대비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앞서서 러시아 국경전선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시간으로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반러 무장단체인 러시아 의용대의 지휘관 화이트렉스는 러시아 국경 인근의 우크라이나 북부 숲에서 게릴라 기자회견을 열고 벨고로드주 침공 때 러시아군이 늦장 대응을 하는 허점을 보였다 그러면서 재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지휘관은 러시아는 우리의 추가 국경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경 어디든 취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러시아 국경은 꽤 길다. 그러면서 또다시 치열해지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또 다른 지휘관도 러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부가 우리의 공격이 무방비 상태임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경 침입 작전은 성공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다른 지휘관 캐사르는 반응은 느리고 겁에 질렸다. 체계가 무너졌고 몇 시간 동안 대응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 공격 감행 뒤에 러시아군의 늦은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문제는 반푸틴 민병대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러시아군에게 주는 파급력입니다. 그리 안에도 전투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접전 지역 중심으로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와 길고 긴 국경을 전부 방어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시로 국경을 넘는 군사작전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병력을 분산 배치하자니 주력 전투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러시아군에게는 엄청난 딜레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이들 반푸틴 민병대가 단지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가지고 테러를 벌일 가능성입니다.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군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에 대한 크고 작은 공격이 이어졌는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것으로 추측됐지만 사실 반푸틴 민병대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러시아의 방어 체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서서 모스크바 크렘린 상공에서의 드론 폭발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이달 4일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기지인 남서부의 크라스노다르주 일스키 지역의 석유 저장고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죠. 또 지난달 29일에는 크림반도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석유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러시아 각지의 피격이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건 조성 작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반푸틴 민병대들의 기습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군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자랑했던 바흐무트가 러시아 최대의 고민거리로 또 올랐습니다. 그동안 바흐무트 전투를 장담해왔던 바그너 그룹이 철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에브그네이 프리고진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텔레그램에서 오늘 우리는 바흐무트에서 부대를 철수한다 그러면서 거점과 탄약 등 모든 것을 정규군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5일 바흐무트에서 바그너 그룹의 철수가 러시아군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 정규군이 바흐무트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독립 인터넷 매체인 메두사에서 전쟁을 해설하는 드미트리 쿠즈네츠는 러시아 총참모부가 바그너 그룹의 철수로 초래될 격차를 메울 충분한 병력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도 상당히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쿠즈네츠는 이어서 러시아군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우크라이나에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바흐무트를 둘러싼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남부로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물론 쿠즈네츠의 이런 분석은 러시아 전력에서 바그너 그룹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정규군이 불안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바흐무트에서 철수한 이 바그너 그룹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지역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군 지휘부에 대해서 프리고진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한 것은 러시아 정규군이 이 바그너 그룹 용병들에 비해서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 러시아에서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규군의 표상이 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바그너 용병들이 철수한 바흐무트가 과연 정규군 병력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런 철수 과정을 묵묵히 외곽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바흐무트를 전술적 포위를 하고 있을 뿐 철수한다는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직접적 공격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시기인데다가 공격하기 좋은 고지대를 이미 장악하고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이 바그너 그룹 병사들을 특별 대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참고로 바그너 그룹은 바흐무트 전투에서 전사를 한 미국인 시신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정식으로 인계를 했습니다. 와이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